가에서 먼저 인지해야 되는 게 뭐다? 그렇지. 이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실수라는 개념 자체가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거야. 원래 같은 식이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그 말이 없을 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ax 플러스 b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같은 식이니 다른 식이니? 그렇지. 이게 같은 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는 x 값들을 구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그지? 그럼 이때는 넘겨서 이퀄 0의 해를 찾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쪽이 fx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때? fx는 ax b와 같은 식이라는 뜻이야? 그렇지. 여기를 만족하는 x값과 여기를 만족하는 x값이 같은 것들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고. 근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렇게 되는 순간 얘가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렇게 잡는다는 얘기야. 그지? fx, gx 그거 안 헷갈리면 돼. 그게 기출문제로 다 다뤄져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서 fx는 뭐가 되고요? gx분의 xx 플러스 3이 되고 gx는 fx분의 fx도 바로 갑시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다. 그치? 이렇게 먼저 잡은 이유는 뭐다? x를 알려주기 위해서. 응? x를 알리기 위해서. x를 왜 날려? 0 넣었을 때 그러니까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좀 얘가 g0이 1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 네. 그지?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x라는 인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지? 네. 실제로는 이 경우에서 나눠 안 나눠? x가 0이라면 안 나눈 상태지. 그지? 그냥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지금 gx는 분수 함수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얘가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또 갈라진다.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두 개로 다 나눠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가질 때랑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없을 때의 경우. 알겠죠?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가지면 다음에 문제가 생기더라. 얘가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럼 분자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약분이 된다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가 안 되는 놈이 또 하나 튀어나온다. 그지? 이건 죽어도 값 못 구해내는 거지, 얘 값에 따라서. 자, 그래서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뭘 알 수 있다? 9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0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값 중에 얘가 0이 되는 값들은 또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즉 3a 플러스 b가 9가 되는 이러한 값이 우리 아까 그 찾은 그 범위 내에서 또 생길 수 있잖아. 그치? 그것도 제외시켜줘야 되고. 중요한 거 이런 것들. 알겠죠? 그냥 따지지 않고 했다가는 그게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확인됐으면 0이 아니다라는 조건 하에 다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판별수. 그렇지. 0보다 작다. 이렇게 따져주면 되겠다. 그치? 이해되죠? 그 다음에 F1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뭐 F1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면 되겠고. 그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수들 중에 여기에서 범위가 나왔지, 그지? A, B들이. 그럼 그 중에서 우리 아까 여기 식 나오겠죠, 그죠? F1이 걔네들이 다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 값들 찾아주셔야 되고. 바로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돼줘야 돼. 원래 기출 전형적인 유형이고 6번이잖아, 그지? 네. 저때 시험 쳤으면 6번 시간 잡아먹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6번에 나왔다라는 것은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암기되어 있는 상태로 바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알겠죠?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연속성을 묻는 거지. 그러면 연속성의 정의를 먼저 적어봐야 되겠지. 그지? x가 a로 갈 때 fx가 뭐와 같아져야 된다. a와 같아져야 된다. 자, 얘는 계산이 되는데 얘는 지금 계산이 안 되는 상태야. 그지? 오케이? 이게 불연속이 되는 것들을 찾으라는 거야. 연속이면 이렇게 되면 되는데 불연속이면 얘가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 상태가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거든, 실제로. 그럼 한번 보자고. 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 혹은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 이런 것들을 찾을 때 항상 어디부터 찾아보겠니? 속함수. 속함수가 무엇인 지점부터? 불연속. 그렇지. 당연히 불연속인 이 지점이 기준점이 되겠지, 그지? 네. 자, 이쪽 구간에서는 연속이지, 그지? 그러니까 연속 구간을 살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 맞아?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얘가 x자리가 함수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축을 다시 살펴봐야 되거든. 얘를 fx에 또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x축의 모양이 바뀌게 되겠지. 과정을 이렇게 가보자. 우리가 fgx라고 해줄게요. 여기 x가 x1에서
g라는 함수를 거치면 y1이 된다고 할게. 여기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f를 거치면 z1이 된다고 하자고. 그럼 처음에 이 관계를 함수로 한번 찍어보자고, 점을. 그러면 이 가로축은 뭐에 관한 축이야? 무슨 축? x축이지. 세로축은 y축인데 어떤 gx축인 거지, 그지? 만약에 여기에서 x1에서 출발했을 때 y1이 여기에 찍혀 있다 이거야, 그지? 이렇게. 근데 얘가 함수를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거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 y축 있지, 이 y축. 얘가 다시 한 번 더 x축으로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이쪽이 gx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찍혀? y1이라는 좌표가 어딘가로 가게 될 거야.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축은 뭐가 되는 거야? 아니지. 그렇지. fx축이 되는 거야. fx축. 그러니까 이게 x값들인 거야. 얘들이 여기 이 함수의 x값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럼 y1에 대해서 z1이 찍힌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맞아. 근데 우리가 이걸 함수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시작과 끝만 나타나게 돼 있다고. 정역은 x거든. 여기다 집어넣거든. 그러니까 이 함수는 표현이 안 돼.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함수 값은 얘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로축은 무슨 축으로 나타내고? x축. 그렇지. 세로축은? fx축.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gx는 매개 역할만 하고 빠져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이 눈으로 정확하게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운 거야, 실제로. 식을 잘 모르는 경우에. 알겠죠? 이 과정을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봐봐. x가 좌극한이면 x1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걸 어디에다 집어넣을 거야? g 여기다 집어넣을 거지,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얘가 어떤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표현되는 방향이 달라지지. 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게 y1인데 이게 y1일 수도 있고 y1의 플러스일 수도 있고 y1의 마이너스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생각해봐. x1이라는 놈을 시작하고 마지막에 나온 놈은 z1이야, 그지? 근데 얘가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원래. 이해되겠지? 지금 여기에 그려진 건 fx다, 그래프가. 알겠죠? 자, 그러면 x1에 지금 요것만 조사를 했는데 이때 y1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해돼? y1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점에서 다시 조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꼭 이 점으로 간다라고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게 된다는 얘기.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이해되겠지? 자, 요 과정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얘가 일단 불연속이 되는 지점. 그지? 근데 얘가 어떤 함수 값을 가지잖아. 그지? fx가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고. a를 집어넣었을 때. 근데 이건 몇 가지 종류를 가진다고?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이렇게 다 가지게 되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여기에 들어갈 거니까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될 건 뭐냐면 f 알파와 f 알파 플러스 f 알파 마이너스 이걸 조사하게 된단 말이야. 여기가 다시 불연속인 상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두 가지야. f, gx 합성 함수의 불연속을 조사를 할 때는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 gx가 그렇지. 지금 a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는 거니까 a에서 불연속일까? 이 점이 전체 과정을 거치면서 불연속이 되는가가 첫 번째 의심 지점. 그다음 두 번째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gx는 a에서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놈 있지, 이놈. gx가 특정한 값을 갖는데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fx가 알파에서 불연속인지를 조사를 하게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이 얘를 불연속으로 만드는 거야. 얘 자체가 불연속일 수도 있고 얘가 불연속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같은 함수라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fx가 불연속인 지점. 오케이? fx가 fx에서 불연속인 지점. 자, 이 말 이제 뭔 말인지 받아들여지겠나? 네. 그렇지. 함수 값이 불연속인 지점과
x가 불연속인 지점. 함수값이 불연속인 지점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fx가 2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2 플러스든 2 마이너스든 2 제로든 간에. 알겠지? 이게 두 번째 불연속 지점인 거야. 후보. 이해되겠니? 첫 번째 지점은 뭐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fx가 2일 때. 알겠죠? 그럼 두 개의 지점. 첫 번째부터 한번 조사해보자. f2 플러스랑 f2 마이너스. 이게 2에서 조사하는 거지. 그지? 이것과 f2가 같은지만 조사해주면 돼. 그죠? 그럼 f2는 얼마야? F2는 마이너스 1. 아니지. 그냥 1이요. 그렇지. 그러면 f1을 조사하게 되겠지. 그럼 f1은 얼마다? 마이너스. 그렇죠. 요게 마이너스 2니까 얘네들도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f2 플러스는 얼마야?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은 보통 한참 더 미치니까 마이너스 4인 것 딴 같아. 놈이야, 그지? 그러니까 불연속이야. 됐어? 네. 그 다음 두 번째 조사할 점은 fx가 2가 되는 지점이야. 그럼 이때 x 값이 얼마야? 우리는 fx를 조사를 해야 될 거니까. 5요. 5? 됐어? 그럼 5에서 극한값 조사해라. 이게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5로 갈 때 얘의 극한 조사를 되겠어요? 그러면 5 플러스일 때 f5 플러스랑 f5 마이너스랑 f5랑 조사하면 돼요. 그죠? 자, 이건 얼마야? f5 플러스는? 셋다 2. 2 플러스. 2 플러스. 그럼 2 플러스는? 2 플러스는 마이너스 1. 그지? 이것도 똑같이 지금 여기는 연속인 상태니까 5에서 연속인 상태니까 여기가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나오던 이 둘은 같을 거야. 그지? 그럼 얘만 조사하면 돼. f5가 얼마야? 2요. 그럼 f2는 얼마야? 1. 그렇지. 달라지는 거지. 불연속이니까. 이렇게. 자, 속함수, 겉함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냥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야. 그냥 누가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다 따라 쓰고 있는 중이거든. 인간에서 쓰던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쓰니까 다 따라하고 있는 중이야. 안쪽 함수와 겉쪽 함수 이렇게 두 가지. fx, gx 지금 곱함수거든. 곱함수. 얘기는 했어요. 그걸 좀 더 상세하고 좀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다뤄놓은 거야. 읽어놓으면 정확하게 정의가 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합성함수. 주제는 이게 단 거야. 알겠죠? 자, 곱함수를 봐봐. fx와 gx를 두 개를 곱할 건데 이것의 상태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함수 곱에서 연속 둘 다 연속인 함수 두 개를 곱하는 것과 불연속과 연속인 함수를 곱하는 것, 그 다음에 불연속인 함수를 두 개를 곱하는 거야. 자, 연속 곱하기 연속이 될 거다라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그냥 하나의 값을 받게 될 거야. 무조건. 근데 연속과 불연속 이건 확정이 안 되죠.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속적이 무조건 동일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연속이 네, 되려면. 그렇지. 이 두 개의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얘는 무조건 0, 이 불연속점인 여기 x equal a에서 얘는 무조건 0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둘 다 불연속인 건 어떻게 된다고? 해봐야. 그렇지. 이건 해봐야 된다고. 그죠? 실제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가 정확하게 돼 있으면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 적용을 시키는 거야. 알겠죠?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눠놨을 뿐이야. 근데 필수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를 바탕으로 외워놓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자, 덧뺄셈 같은 경우도 어때? 연속 문제 없어. 그죠? 연속 불연속은 어때? 연속 불연속을 더하고 빼면 모르죠. 모르는 게 아니고 확정이야. 자, 네. 얘가 연속이 특정 지점이야. 네. 똑같은 지점에서 조사를 할 거니까 얘가 알파라는 값을 가져요. 얘는 연속이기 때문에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그지? 근데 얘는 베타, 감마야. 달라. 그러니까 우극한은 이렇게 되고 좌극한은 이렇게 될 거야. 같을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겠죠? 어떤 경우냐면 불연속일 때 모르는 거야. 같은 지점에서. 알겠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좌극한끼리 더하면 얼마야? 0이죠. 우극한끼리 더하면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런 거를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어떤 상황인지만 살펴보면 돼. 이건 방금 한 거는 발레 중에 하나야. 알겠지? 이렇게 그래프 만들어 놓는 거.
그럼 반대쪽으로 갈 때는 반대쪽 여기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주면 연속을 만들 수 있겠지, 그지? 이 값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뭐 분수함수 계속 나오고 있죠. 아까도 다뤄봤죠. fg가 x 플러스 3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 2차, 특히 2차, 3차 뭐 인수들에 대해서 따져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 한 페이지 넘겨보면. 그러니까 말이 많아서 이거 아마 읽기 싫죠. 지금 별로 이 가독성 좋게 적혀 있진 않지, 그지? 이건 뭐 실제로 책을 봐도 좀 그래. 약간 색깔들도 좀 약간 칙칙한 편이라 가지고 조금 읽기 싫게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셔야 알겠죠. 기본 내용들은. 근데 읽어보면 또 뭐 대단하지는 않다. 별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어. 우리 이제 얘기로 다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야. 자, 요거 한번 봐보세요. 이제 값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이런 문제를 풀면서 그래프를 반드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이 두 개의 관계를 그릴 수 있다 없다. 관계요? 어. 어떤 식으로? 같은 평면선에 그려봐. 자, 이렇게 되는 놈이랑 이렇게 되는 놈이랑. 네. 그죠? 여기에서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분류를 시킬 거다 이거야. 그죠? A를 가지고 얘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뉠 거거든. 왼쪽 A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일차함수 직선을 선택할 것이고 직선 구간 선택할 거고 네. 얘보다 오른쪽에서는 곡선 구간 선택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연속이 되어 있는 상태의 A가 어딘지를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어디? 그렇지. 여기를 잡아버리면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게 fx가 되는 상태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있겠지. 그치? 여기에서 또 직선, 곡선이 되는 거거든. 그래프는 이런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거랑 이거랑. 알겠죠? 뭐 이 그림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상태로 먼저 잡아보겠다는 얘기고 계산을 통해서 잡아가는 거는 그 다음이야. 불연속인 지점이야. 알겠죠?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이야. 근데 gx 자체는 연속이 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 얘는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없어. 그죠? 연속이면 전혀 문제가 없고 두 번째, 불연속이면 문제가 생긴다. 불연속이 되는 구간이라는 게 어디 있을 때야? A가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가능한 거지. 그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가 A가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인 거지. 그지? 거기에서 얘가 무슨 값을 가져야 돼? 0이. 그렇지. A가 0이 되는 그 값이 하나 결정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A가 돼도 된다. 연속이니까. 이걸 A1이라고 할게요. 여기 X값을, 여기 값을 A2라고 하죠. 그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A3 플러스 7 얘가 0이 플러스 뭐야? 2A 여기 A 이게 A3이라는 얘기죠. 이걸 만족한. 그러니까 이거 이게 값이 되는 우리가 찾는 값이 되는 거야. 지금 fx와 gx의 곱이야, 그지? 그게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함수인데 fx는 이렇게 주어졌고 gx는 이제 이렇게 바뀔 거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합시다. 얘는 연속인가 불연속인가 이래서. 그래봐야 아니? 바로 계산할 수 있지. 지금 1 넣어봤을 때 여기 위에 것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근데 얘는 거짓말 하지 마. 응?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아니잖아. 0분의 1이잖아. 함수값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0분의 1이라는 거는 전제를 하면 무한대야, 무한대. 그지? 오케이? 그럼 무한대예요? 그렇지. 여기서는 무한대 값. 이거 분수 함수 그려봐. 정근선, x 정근선 얼마? 1. 1. 뭐 y 정근선? 1. 아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분수 함수 우리 다 정리했다. 네. 그지? 응? 이런 거야. 계속 까먹는 거죠. 계속 등장하고. 그럼 여기에서 이게 k 값이라 그랬어. 기억나나? k 값. 뭐 얘기하는지 또 기억 안 나지?
제가 양수야. 양수면 그래프는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거든. 이런 모양이야. 근데 우리가 1에서 조사를 할 거잖아. 네. 얘는 1의 우칸을 조사하게 되는 거지. 1보다 큰 범위니까.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야. 무한대로 치솟죠. 1에서는 함수값은 정의가 되지 않고. 그래서 F1 플러스가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면 무한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네. 지금 이제 보면 계속 요런 상태가 계속 반복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목적이야. 너 올해 내내 지금 수업 중에 배운 거, 저 인강 중에 배운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안 까먹겠다라고 하고 가면 돼 그냥. 알겠죠? 시간이 2배, 3배 들 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할 때 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어쨌든 얘는 1에서 불연속이야 지금. 그래프 두 개를 그리면 돼. 얘 각각을. 알겠죠? 얘는 1보다 큰 범위니까 x1, y-1에서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죠? 얘는 어떻게 돼 있니? x 정근선 얼마가 되고요? 0. y 정근선 얼마고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서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쓸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려놓으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전체 구간에서의 그래프는 이거 이게 fx 그래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겠죠? 됐니? 근데 여기가 비어있지. 여기가 비어있잖아 지금. 이 공간에 그래프가 지금 원래 있어야 되잖아. 네. 그지? 그건 뭐냐 이거야. 그건 누가 차지할 거야? 1보다 작은 부분에서 얘가 와야 돼. 이쪽에 실제로 그래프 있어 없어? 있잖아.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점근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존재해야 돼. 이 부분. 알겠죠? 그걸 찾아야지. 그럼 어디? 뭘 집어넣을까?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0 된다 그랬거든. 그래프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전체 구간 다 채워진 거야 이제. 알겠죠? 그럼 여기서 안 되는 거 일단 x에 0 대입할 수가 없죠. 얘가 정의가 안 돼. x에 1 대입할 수가 없어. 얘가 정의가 안 되죠. 그죠?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게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되도록 dx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점은 우선 불연속 지점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연속이 되도록 여기에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라는 얘기가 되죠. 되겠니?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x분의 1-x로 바꿉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x-1분의 x 얼마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나? 됐나? 자, 요 두 함수가 fx인 겁니다. 알겠죠? 왼쪽 오른쪽에서. 자, gx가 x-1의 제곱이야. 그러면 1에서 연속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뭘 말하는지 지금 혹시 알겠나 이거? 왜 이런 꼴을 줬는지. 제가 0이잖아요 일단. x-1이 있어야 0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거의 차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기서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아내라는 얘기죠. x-를 여기다 그냥 곱해. 여기다가도 곱해. 무조건 0 만들죠. 얘는 하나 있으니까 약분돼도 괜찮다. 얘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 x-를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럼 연속이다 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얘는 x-1을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알겠죠? 자, 그거 하나. 그래서 기억은 된다, 안 된다? 된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놈이야, 이제. 여기에다가 세제곱 플러스 1을 한 거거든? 그죠? 그러면 1을 다시 한번 여기다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fx 곱하기 요거, fx 곱하기 요거, 그지? 그 다음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러면 여기 1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분자 자체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0이 돼, 그지? 그럼 이쪽만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되겠지. 그럼 다시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게 하나 더 있는 거지, 그지? 여기 세제곱에다가. 그러니까 이쪽은 0이 돼. 문제는 여기지. 얘가 정의가 안 돼버려. 그죠? 그러니까 0 플러스 무한대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왼쪽은 뭘 곱하든지 상관이 있겠어, 없겠어? 얘들. 그렇지? 분자 자체가 1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쟤는 무조건 0이 돼,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쪽만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x-1, 오른쪽에는 하나만 곱하면 돼, 안 돼? 0이. 그게 무슨 소리? 자, x-1을 곱해, 그냥 여기다가. 그럼 0이 돼, 안 돼?
x-1 곱하면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것만 없어지잖아, 그지? 이거 없어져 버리니까 얘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안 되잖아. 약분이 돼버려. 그러니까 몇 차가 필요해? 2차.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0에서 연속이 데려가면, 소수가 하나 더 많아요. 그렇지. 그래 0이 보장이 되죠, 그죠? 얘는 상관없고. 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이다 라는 것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래. 그럼 fx를 뭐라고 놓아도 돼? x-2요. 문제를 제외하고 1대1 1일 제외하고 얘를 나눠버린 거거든. 네. 나누려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알겠죠? 오케이? 0을 나누면 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fx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항등식인 거야. 그러면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불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이고 연속일 수도 있어. 뭐. 일단은 정의가 되어 있다고 했어. 함수값은 나와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1 넣었을 때 그냥 마이너스 1 어떻게 찾으래? 1 넣으면 되면 어디에다가? fx. 여기에다가? 네. 이거 1 아니라 그랬잖아. 맞네요. 1일 때는 어떻게 할래? 봐, 밑에도 바로 얘기해놨지. 네. 두 가지로 나눠야 돼. 그지? 이게 계속 얘기했던 거야. 계속. 나눌 때는 항상 0이 아니어야 돼. 그럼 0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x가 1일 때는. 지금 여기가 얼마인지 몰라. 이거 집어넣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그죠? 0은 0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얘 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상태지. 그러니까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는. 그 추가 조건들이 얘가 원래 연속이다. 그럼 그냥 이 자체가 함수인 거야 그냥. 알겠죠? 1만 제외하고 지금 딴 문제는 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연속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여기가 메꿔지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을 fx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만약에 그 얘기가 없다, 그럼 특정한 값이 주어질 거다. f1이 얼마다라고 주어질 거다. 알겠죠? 예시 1번, 예시 2번 넘겨서 이런 것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빠져 있는지 알겠지? 네. 분모가? 그렇지. 분모가 0이야. 그럼 이건 어때? fx를 이렇게 봐도 되나? 네. 그렇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냥 무조건 나눠지는 거 아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x가 3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3이 아니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야. x가 3 근방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3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3이 아닐 때 값은 전부 리미트를 이용해서 구하면 돼. 되겠니? 그래서 연속이니까 3 근방에서 얘는 얼마의 값을 가져? 11. 1이 되겠지. 그치? 그럼 연속이니까 a도 1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고 간단한 얘기지만 이 4점이에요? 4점. 그치? 옛날 거라서 그래. 15학년도잖아. 그죠? 오케이? 지금은 이것들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그죠? 18학년 되니까 한 14번쯤에 등장하고, 뭐, 4점. 그죠? 자, 어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 일단 얘는 3이 아닌 데서 정의가 돼야 돼. 그러면? 분모에, 분자에 x-3이 하나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지. 3 대입하면 0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A값 결정되겠네, 그지? 네. A값 결정되고 나면 x-3으로 인수분해 될 테니까 약분하고 극한값 더해지겠네. 그지? 거기다 3 집어넣으면 얘와 같은 거가 되겠죠. 연속이라는 거니까. 간단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정의하고 이제 빨리빨리 풀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극한에서 나오는 게 극한값 계산. 그러니까 특히 어떤 형에 있어서, 부정형에 있어서. 부정형이 뭔지는 기억나죠,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제로분의 제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것들이 부정형이니까 얘네들은 계산하는 방식이 다 각각 있었다. 루트가 나타나면, 뭐, 유리화를 한다든지, 완전제곱 변형을 한다든지, 뭐, 최고차 계수, 최저차 계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야, 됐어. 그건 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을 하는데, 또 그 다음 주제가 나온 게 연속이에요, 그죠? 연속에서는 두 가지 주제로 크게 나뉜다. 뭐야? 합성. 그렇지. 합성 함수에 대한 얘기. 그럼 이거는 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곱함수. 특히나 이거는 불연속, 연속일 때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가끔씩 이런 것들이 나와서 너희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대. 알겠죠? 이것도 또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 이건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곱함수에서 이제 나눗셈으로 가게 되는 거. 이거는 따로 한번 드러내서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f 곱하기 g가 조금 전에 봤던 거. 나누죠. 그죠? 이렇게 나눗셈에 대한 얘기. 그러면 인수에 관해서 따져주어야 된다. 이게 극한에 대한 주제, 기출은 전부다. 알겠죠? 이제부터 미분으로 들어갈 텐데 일단은 미분이 뭔지부터 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가 평균 변화율. 다른 말로 기울기라 그래. 직선의 기울기야.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X 증가량으로. 변화량이라고 합시다. 이제부터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변화량이니까 증감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x1, y1 여기를 x2, y2라고 했을 때 이 점,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요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죠? 변화율이다. 길이라고 하면 무조건 양수라고 취급을 하는 것이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또는 여기는 y2-y1이 되겠지. 이 길이 자체가. 그지? 변화율로 한번 나타내보자고. 내가 여기를 이렇게 파악했대. 어때?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y1 y2.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점을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것 중에 x2-x1이라고 하면 얘를 큰 걸로 보고 얘를 작은 걸로 봤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진행한 그 변화율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쪽으로 진행한 변화율이 돼. x2-x1이라는 게. 그치? 근데 x1-x2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했다고 보는 거야. 그죠? 그럼 점도 마찬가지. y도 이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y1-y2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이해되겠죠? x1에서 x2 뺐으니까 y1에서 y2 뺀다. 그죠? 점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이 점에서 저 점을 향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얘는 증가량이야, 감소량이야? 감소량. 이 자체가 마이너스다. 그지? x1-x2분의 이렇게 될 거고 얘도 y1-y2 이렇게 될 거다. 둘 다 감소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이해됐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고 치면 x 증가하고 y도 증가했다. 이렇게 따지는 게 맞고. 그죠? 요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이걸 이제 우리 어디서 생각할 거냐면 빼먹을 수 없는 게 그래프 상에서 기울기 잡는 거야. 이 그래프 위에 아무 두 점이나 잡아. 알겠죠? 여기를 a, b, 뭐 여기를 c, d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울기 구하면 그게 평균 변화율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극한 배우고 있잖아. 그지?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조사할 거야. 두 점 중 하나가 움직여서 어느 한 점 바로 옆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 점을 이 바로 옆점으로 보내든가 이 점을 이 바로 옆점으로 보내든가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가 변하겠죠. 변하겠죠. 그냥 변한다라고 보면 돼. 이렇게 계속 점이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됐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기울기가 0이 될 것 같진 않죠. 바로 옆으로 온다고 했을 때. 그죠? 뭐처럼 보일까? 마지막에 이 바로 옆에 점을 연결시키는 거야. 이렇게 접선처럼 보인다는 거야. 오케이. 되겠어? 무슨 말인지. 바로 옆에 점이야. 그러니까 곡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보면 돼.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점 두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야. 실제 점은 크기도 없다, 그지? 그러니까 이걸 같은 점이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킨다라는 것은 그냥 한 점을 지난다라고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지? 커다란 점을 지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 얘기됐죠? 이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야. 그럼 이걸 한번 나타내보자 이거야. 극한. 그럼 리미트를 쓰시고 누가 누구한테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렇지. 아니, 자, 정확하게 x가 움직여, y가 움직여. 둘 다 움직이는 상황이야. 그런데 우리가 식으로 다룰 때는 뭐만 움직여? 그렇지. x를 결정해주면 y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야. y는 종속 변수야, 그지? c가 a. 그렇지. c가 a로 간다는 거죠. 이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평균 변화율을 적어주면 그것의 극한이다. 기울기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그것의 극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야.
이쪽에 평균 변화율이 들어가야지.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되기로 되어 있거든, 그지? 네. 반대로 적어도 되고. 이해되겠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더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려고 하면 이 C를 뭘로 바꿔버려? X로 바꿔버려. 그럼 X가 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C를 X로 바꾸자. 그럼 D도 자연스럽게 바뀌겠죠? 얘를 X로 놓으면 fx. 그렇지. X, fx.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꼴이 되는 거죠. 되겠니?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보면 돼. 자, 여기도 조금 바꿔줄까? B도 바꿔보자. 뭘로? A, 그렇지. 그럼 이게 X가 어디 근방에서? A 근방. 결국 이쪽으로 오게 될 거거든.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읽어줘.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극한 순간 변화율. 알겠죠? 여기는 평균. 구간이 크게 잡혀 있을 때. 얘는 구간이 짧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알겠죠? 똑같이 기울기에 대한 개념들이야. 근데 극한을 취하니까 순간적인 변화율이 된 거야. 이게 미분의 개념하고 나중에 연결이 되게 돼 있어. 자, 문과 과정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조금 어렵기는 해. 사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파고들면. 알겠죠? 우선은 이 정도만 있어. 알겠죠? 평균 변화율이 존재하고 평균 변화율을 극한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 근데 이 순간 변화율이 나중에 미분계수라는 놈하고 연결이 돼. 미분계수하고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어. 그 개념이 이제 너희들 좀 힘들게 하긴 하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도 돼. 자, 요걸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순간 변화율. 더 전에? 평균 변화량이 요게 평균 변화율이란 말이야, 그지? 뭐 율이나 양이나 뭐 상관없어. 그거 자체를 용어를 붙지는 않으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읽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 분모 있지? 분모는 x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자. x의 변화량. 델타 x. 알겠죠? 이게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얘는 델타 y가 되겠지. 그러면서 리미트 얼마가 얼마로 바뀌게 되겠어? 델타 x가 아니지. 분모가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분모의 변화율이 0에 가깝다라는 거야. 알겠죠? 맞네요. 기울기의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돼. 점을 바로 옆으로 가지고 오면 돼. 그럼 분모가 0이 돼. 알겠죠? 나중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이것을 f 다시라고 적고 a 이렇게. 이게 나중에 미분 개념인 거야 이제. 이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익혀놔야 돼. 알겠죠? f 프라임 a 그리고 a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된다. 자, 이름이 뭐 많죠. 처음이니까 낯선 거니까. 여기까지 되겠니? 자, 읽어줄 수 있으면 돼요. 극한이지. 뭐분의 뭐 꼴이야? 이 개념 되겠니? x가 어느 한 점으로 향해 갑니다. 그죠? 바로 옆에 붙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델타 x 0에 가깝죠. 분자 델타 y 0에 가까운 거지. 당연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제로분의 제로꼴의 극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걸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게 없겠네요.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뭐 이런 거 없겠네요. 부정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제로분의 제로꼴이야. 함수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바로 옆에 오면 y 값도 자동적으로 0에 가까운 거죠. 무조건 연속의 함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제한을 시킬 거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오른쪽만 볼 때도 있고 왼쪽만 볼 때도 있고 얘도 극한이잖아. 정확한 우극한을 따져야 돼. 알겠죠? 이것이 이것과 같을 때가 있고 실제로는 다를 때가 있어. 알겠지? 그게 문제인 거야. 그 부분은 우리가 아직 안 해도 되는 부분. 알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여기서 오는 데는 뭔가 조건이 더 있어야 돼. 그 얘기들도 책에서는 계속 얘기해요. 기출 파괴효과에서는 다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조건이 함수라는 얘기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지금 분모가 0이잖아. 그럼 얘도 0이어야 되겠지. 리미트 분자만 적어보면 마이너스 f의 얘가 0이지 지금. 근데 얘가 확정값이잖아. 그럼 이거 넘겨도 되겠지. 이걸 뭐라 그래? 낯설어.
뭐라고 하냐고. 이걸 뭐라 그래? 아직까지도 이런 기호가 힘든 거죠. 이제 연속이라고 하죠. 아, 그지? 이렇게 다른 곳에서 나타나니까 이제 또 달라 보이는 거지 계속. 이걸 연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얘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다면 장담 못한다는 얘기겠지. 알겠죠?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특이한 경우들이야. 요걸 나중에 정의를 할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돼. 얘가 어디에서 이것이 정의가 마지막으로 정의가 되느냐. x 이퀄 a라는 곳이지, 그치? x가 a로 가까이 가는지. 그러니까 a에서 정의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첫 번째 정의가 나왔다.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극한.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마이너스 fa. 자, 이거야.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걸 이제 모양을 바꾸는 거야. x-a를 치환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놓고 그냥 적는 겁니다. 그러면 x가 a로 가잖아. 그러면 h는 얼마에 가까워? 0. 그렇지. 0. 바로 이렇게 변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분모가 h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를 h로 바꿔주면 돼. 얘네들이 지금 다 변수거든. 그럼 변수가 h로 바꿨으니까 여기 있는 이 x도 h로 바꿔야 되겠지, 그지? x는 a 플러스 h가 되죠.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알겠니? A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a는 상수야. a는 상수. 변수만 바꿔주면 돼. a는 뭐 2, 3 이런 숫자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할 거다라는 얘기야 지금. 알겠죠? 프라임이 무슨 뜻이에요? 미분한다는 뜻이야. 요게 미분이야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거니까. 요 정의를 먼저 이해를 해놓는 겁니다. 얘를 그냥 f-a라고 부를 거야. 그럼 이걸 우리는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 쟤는 바로 계산을 때릴 수가 있어. 알겠죠? 이 극한을 계산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뭐 fx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만약에. 그럼 여기다 집어넣고 원래는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지. 어쩌고 저쩌고 그치. 근데 이걸 미분을 해서 거기다 그냥 a 집어넣어버리면 바로 값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 알겠죠? 미분 계수에서는 이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냥. 알겠니? 그러니까 얘를 모르면 얘를 못 쓰죠. 얘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정의를 무조건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 여기까지 얘기됐니? 네. 이걸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미분계수가 뭘 의미한다라는 게 대충 느껴졌냐고. 순간 변화율. 그렇지.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접선이 됐지, 그지? 순간 변화율이고 다른 말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하학적 의미 이런 말을 써요. 책에 보면 다 그런 말들이 나온다고. 기하학이라는 게 탄 게 아니고 그냥 이걸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말들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막 이 말에 빠져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헤매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읽어준 겁니다. 알겠죠? 정의 자체를. 이게 무슨 변화율? 요까지만 읽으면 요것만.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 그렇지. 이 단원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이제부터 변화율. 왜 변화율이냐면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변화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변화율. 거기에 극한치였으니까 변화율의 극한.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걸 줄여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그게 fx가 함수라는 정의가 되고 나면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순간 변화율의 극한, 순간 변화율의 극한이 아니고 다시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극한과 접선의 기울기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어. 네? 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접선의 기울기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 알겠죠? 요 내용이 어려운 거야, 알겠지? 이거는 제외시켜도 일단은 괜찮아. 그러니까 무조건 저가 다 같다는 아니야, 알겠니? 그거까지만 얘기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들이 같다라고 일단은 해놓되 무조건 같은 건 아니다라는 정도만 인지를 해놓으라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미분 가능성 이제 이런 거 묻는 거죠. 이름이 바뀐 거야. 이름만 바뀐 거야. 아까 자 미분 계수라는 걸 얘기를 했지. f-a라는 거.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하면 fx-fa. 그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고. 이거 1대1 정의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적을 수 있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h 마이너스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h가 제로로 갈 때 마이너스 h분의 이렇게 되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될 것 같아? a 마이너스 h가 와야 돼. 마이너스 fa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요놈 있지. 네. 항상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h가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분자가 0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는 게 fa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지금 이게 a 아니야. a-h가. 이는 아니죠. 그렇지. a는 아닌 거야. a 바로 옆에 점이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죠? 얘는 델타 x 0에 가까운 점. 그지? 항상 그런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항상 봐야 돼. 얘는 얘만 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얘는 h를 넣어봐야 알 수 있어.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알겠죠? 요 두 개가 모양이 반드시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만약에 여기 h제곱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도 뭐가 와야 된다. h제곱이 와야 된다는 얘기.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얘도 뭐라고 부른다? 극한이라고 부른다. 평균 변화를 극한이지? 그럼 극한 값은 항상 무슨 극한 따진다? 그렇지. 정확한 극한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여기가 h 0 플러스일 때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일 때 이 오른쪽에 오는 함수가 그냥 평균 변화율이랑 좀 더 복잡한 함수가 됐을 뿐이야. 이 자체가 하나의 함수인 거라고 보면 된다고 그냥. gh 이렇게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의 정확한 거 우칸을 따지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지. 그치? 그리고 이때는 특별하게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f-a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세 개가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고 불러. 알겠죠? 이게 다 같아지는 상태를. 평균 변화율의 정확한 우칸, 그지? 그러니까 좌 순간 변화율, 우 순간 변화율,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 이게 다 같은 상태가 되면 그때를 미분 가능하다고 불러. 알겠죠? 그리고 반드시 얘가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를 우선으로 한다. 분자가 0이 되어야 되니까. 분자가 0이 되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분자가 0이 되는 상태를. 여기에서. 아까 얘기하고 넘어왔어. 연속. 그렇지. 연속이 되어야 된다. 연속이 되어야 얘의 정확한 우칸을 논할 수가 있죠. 네. 얘가 0이 되는 상태가 아니면 분모가 0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무한대로 가버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얘가 0이 되는 상태에서 가능해. 이걸 따지려면. 그러니까 연속을 무조건 전제 조건으로. 연속이어야 미분 가능할지 미분 불가능할지를 따질 수 있게 된다. 알겠죠? 아직은 좀 막연하죠. 이것들이 뭔지.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훨씬 더 깊어. 알겠죠? 뭔가 말이 많았잖아. 그보다는 좀 정제해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일단 이거는 제외합시다. 지금 0에서 미분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지, 그지?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함수를 가지고 이용을 해도 되고, 그럼 0에서 이 미분 가능성이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묻는 거야.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x-제로분의 fx-f0 이렇게 되겠지, 그지? 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분의? h분의 f a 플러스 h a가 얼마? 0. 그렇지. 0에서 묻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0 근방으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h 마이너스 f 0. 알겠죠? 똑같은 식이지 지금 이거. 네. 이거 이렇게 되고, 그죠? x x h h h x x x 똑같은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하면 돼, 알겠죠? 두 가지를 다 생각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식으로 나타내는 게 편할지 밑에 식으로 계산하는 게 편할지. 그럼 이게 뭐냐? f0를 한번 구해보자. f0은 어디다 넣어야 돼? 위에 함수야, 밑에 함수야? 이건 밑에 함수. 아니지. 아니요. 0이 위쪽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위에 함수야. 넣으면 0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맞아. 그럼 이제 뭐 하자? 이 값을 구해야 되니까 좌극한, 우극한 구해야 된다. 0 플러스든 0 마이너스든 어때? 어느 함수를 따라가? 0 플러스는 어떤 걸 따라가? 위의 함수를 따라가. 그러니까 위의 함수를 x로 나눠야지. 그죠? 그럼 나누면 어떻게 돼?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이걸 조사하시고. 좌극한이라는 건 얘를 따라가지, 그지? 오케이? 쟤를 x로 나눠.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이거 극한값 계산 돼, 안 돼?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얘는 돼, 안 돼? 안 안 되죠. 양보지. 이것 때문에. 그래서 다르다. 다르니까 미분 불가능함. 감사합니다. 알겠죠? 이해되겠지? 네. 조금 전에 썼던 여기에 이제 식 x-0분의 fx-f0 이게 f' 제로의 정의거든. 그 0에서 이 미분 가능성을 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정확한 조사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지금은 근데 아까 연속이어야만 미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조사할 때. 그냥 0일 때 지금 불연속이니까 그렇지.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야 되는 그렇지. 근데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은 미분 계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이거야. 다시 f'x라고 돼 있거든. 네. f'x가 뭐였어? 리미트 미분한 거 아니에요? x가 x가 음.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어디로 간다고? x가 0으로 간다, 그지? 네. 그러니까 x가 0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0분의 fx 마이너스 f0이야. 네. 얘 자체가 이거라고. 네. 그러면 다시 여기 리미트 또 붙은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거야. 어? 네. 그냥 얘를 미분하고 집어넣은 거야. 알겠니? 그럼 이게 x분의 fx거든. 요게. 네. 맞죠? 이게 좌우 달랐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도 얘를 가지고 또 좌우 따져봐야 돼. 알겠니? 실제 정의를 하자면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정확한 값이 없었잖아요. 아니지. 그건 그냥 fx의 좌우극한이니까. 그지? 이렇게 된 상태가 f'x였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의 좌우극한을 조사했던 거잖아. 네. x분의 fx를. 알겠죠? 근데 여기다 리미트 또 붙여놨잖아. 이 자체의 리미트라니까. 그럼 또 달라져요? 당연히 다르죠. 아까 분모가 0이었던 게 있었는데. 달라. 이거 f'x라는 것하고 fx라는 상태가 다르다고. 오케이? 여기서는 fx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얘는 f'x 자체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 함수랑 이 함수가 같니? 다른 함수잖아, 그지? 오케이? 미분해보면 알잖아. 미분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겠어요? 완전히 다른 것 알겠지?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뭘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냥. 극한의 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f' 제로 플러스랑 f' 제로 마이너스 조사하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어때? 정의를 통해서 알아 몰라? f'x라는 걸. 그게 이거였거든. 그죠? 거기에다 0 플러스 0 마이너스를 다시 넣으라는 얘기야. 이걸 정리해서 나오는 함수가 있잖아, 여기에서. 거기다 0 플러스 0 마이너스를 또 넣어라. 이해되겠니? 네. 아니면 나중에 이제 미분을 할 테니까 미분할 줄 있다 이 말이야. 얘를 미분할 수 있다고. 미분하면 같은 함수가 나와. 그래서 0 플러스를 넣든 0 마이너스를 넣든 같은 함수가 나와. 그거 묻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보자. 그럼 이게 f'1 마이너스 1 플러스, 오케이? 자,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걸 조사를 하면 된다는 얘기. 이 두 개 같은지 다른지 이제 해보라는 얘기. 마이너스 1 플러스면 그냥 1 마이너스 아니고. 그러니까. 맞아. 요거야. 오칸만 조사하는 거네. 요것만 확인해 보라고. 0이 되는지. 자,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에서 우극한이야. 무엇의 우극한일까? F'의 우극한이야. 네. 그러니까 F'을 구해서 우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F'이 자,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이야. 얘라는 얘기지, 그지? 네. 그럼 그때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x분의 fx인데 이 fx가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알겠죠? 요게 요 함수잖아, 그지? 그걸 x로 나누라 이거야. 그때 마이너스 1 근방에서 어떤 값을 가지느냐라는 얘기지.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그게 요 값이야. 해봐.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0보다 작을 때 요거네, 요거, 그지? 얼마에 가까워져 얘가? 정리해야 돼요, 이걸. 계산해봐야 돼. 일단은 미분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선 그 정도로 합시다, 그지? 2분의 1하고 저거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럼 여기다 넣어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얘를 미분하고 넣어봐야 되겠지. 근데 그게 똑같거든. 이렇게 됐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 되죠. 여기 0이 되니까 일단 0이야. 그게 다냐고. 이거 조사해야 된다. 어때?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넣었어. 그럼 0보다 크니 작니?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얘가. 그러면 이 제곱은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건 3보다 커요. 0 플러스를 조사하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F0 플러스가 0이냐 이렇게 묻는 거야. 알겠어요? 달라진다고 이 상황이. F0 마이너스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F0 플러스는 0이 되죠. 오케이?